여러분, 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물은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작은 강아지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강아지가 알고 보니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였다는 사실까지 믿을 수 없는 운명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남편 제이크와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35살 사람 밀러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안 제이크는 목공일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저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저희 부부에겐 언제나 활기를 주는 특별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반려견 레오였죠. 레오는 골든 리트리버로 그의 온순한 성격과 따뜻한 눈빛은 언제나 저희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도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쇠약해지더니 결국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레오가 없는 집은 정말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방석, 먹던 그릇, 좋아하던 장난감까지 모두 그대로였지만 레오가 없다는 사실이 모든 걸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죠. 남편 제이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라,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해보는 건 어때? 레오가 우리에게 줬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상실감을 겪고 싶지 않아요. 레오를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느 날처럼 평범하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로 돌아가던 중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리가 점점 뚜렷해졌고 그것은 분명 어린 강아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제이크, 들었어요? 저 소리 강아지 울음 같은데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쓰레기통 옆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이크가 조심스럽게 쓰레기통 안을 살피더니 신문지 더미에 덮인 작은 물체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작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희미하게 울고 있었죠. 그 모습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누가 이런 작은 생명을 이렇게 버린 거야? 제이크가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이 아이를 우리가 데려가야 해. 여기 두면 틀림없이 죽을 거야.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책임질 용기가 있을까? 나중에 또다시 이별해야 한다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강아지가 떨리는 몸으로 제이크의 손을 꼭 붙잡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데려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이크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체온을 덮여주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강아지용 우유와 사료를 검색하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레오처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이크는 예전에 레오가 쓰던 방석을 꺼내와 강아지를 눕혔습니다. 강아지는 방석 위에 조용히 누워 금세 잠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걸까요? 잠든 강아지의 작은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온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줄까? 또다시 이별의 슬픔을 겪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온갖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작은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작고 여린 이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이크는 출근 대신 저를 따라 병원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여전히 제 품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수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건강 상태는 괜찮아요. 다만 이 강아지가 어떤 품종인지 정확히 알기엔 아직 어려 보이네요.
수의사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형은 평범한 잡종 강아지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제이크는 강아지의 모습과 특징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사라,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어? 이제 우리 가족인데. 저는 강아지의 작고 반짝이는 눈망울을 바라보다가 루나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이 이상하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루나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습니다. 루나를 집으로 데려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방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루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이크와 저는 매일 번갈아 가며 루나를 돌봤고 작은 사료를 손으로 직접 먹이며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루나가 천천히 체력을 되찾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하루는 루나가 방석에서 몸을 일으켜 작은 꼬리를 흔드는 걸 보며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사라 봤어? 이 녀석 꼬리 흔드는 거. 이제 우리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잘 자라주고 있네요. 루나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를 탐색하기 시작했죠. 작은 발톱 소리가 바닥을 스치는 게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크는 루나를 안고 강아지의 외모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물었습니다. 사라, 이 강아지 특이하지 않아? 털 색깔이나 귀 모양이 뭔가 평범하지 않은데. 그냥 흔한 잡종 강아지 아니에요? 아니야. 뭔가 다른데. 한번 검색해 볼게. 제이크는 루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웹사이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진돗개라는 한국 토종견이랑 닮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화면 속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진돗개라는 견종이었죠. 충성심이 강하고 매우 지능적이며 주인과의 유대가 깊은 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돗개요? 그냥 예쁜 강아지 하나겠죠. 그렇게 특별한가요? 아니 봐봐. 여기 써 있잖아. 진돗개는 뛰어난 사냥 능력과 충성심으로 유명하대. 주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개라고.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거 아냐? 그제야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잡종 강아지라고 생각했던 루나가 혹시 정말 그렇게 특별한 견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에서 온 강아지라고 해서 뭐가 특별할까 싶었죠. 솔직히 한국에 대한 제 이미지는 약간 모호했어요. 기껏해야 김치, 케이팝, 그리고 몇 년 전 유행했던 드라마 정도가 떠오르는 나라였으니까요. 제이크는 이런 제 반응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편견은 안 좋은 거야. 어쩌면 우리가 루나 덕분에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될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진돗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진돗개는 한국에서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품종이었고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견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그냥 강아지가 아니네. 저는 혼잣말을 하며 루나를 바라봤습니다. 방석 위에서 자고 있는 루나의 모습이 새삼달라 보였습니다. 루나가 조금 더 건강해진 뒤 우리는 첫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직 작은 체구의 루나가 낯선 풍경을 신기해하며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책 중 다른 강아지들이 루나에게 다가오려 하자 루나는 저와 제이크를 보호하려는 듯 몸을 앞으로 세우며 작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아직 이렇게 작은데 벌써 우리를 지키려는 걸까? 제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루나의 행동은 마치 자신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라는 품종의 특징을 알고 나니 이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이 끝난 뒤 루나는 저희 집의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와 제이크가 집안일을 할 때면 루나는 항상 가까운 곳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밤에는 침대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고 우리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했죠. 어느 날 저는 루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루나,
내가 정말 진돗개라면 너는 우리에게 온 선물이야. 제이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너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루나가 우리와 함께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방석에 몸을 웅크리고만 있던 작은 강아지가 이제는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루나는 집에서도 산책길에서도 언제나 밝고 활기찼지만 한 가지는 변함이 없었어요. 바로 저와 제이크를 향한 그 강한 보호 본능이었죠. 하루는 루나와 함께 집 뒤쪽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와 제이크는 길을 따라 걷다가 숲속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루나는 우리 앞에서 뛰어다니며 낙엽을 밟고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장난을 즐겼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르. 저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루나도 순식간에 귀를 쫑긋 세우며 멈춰섰어요. 사라, 들었어? 무슨 소리 같아? 제이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늑대인가? 숲이 깊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도 가끔 야생동물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루나는 낮게 짖으며 저와 제이크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지킬 개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긴장하며 주위를 살피는 사이 나무 뒤에서 커다란 들개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나운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뒤로 물러서. 루나 잡아. 제이크가 재빨리 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나는 제 다리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개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루나, 안 돼. 돌아와. 저는 놀라 소리쳤지만 루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들개들은 우리를 둘러싸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이크는 근처에 있던 긴 나뭇가지를 집어들며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루나, 제발 돌아와. 하지만 루나는 들개들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끊임없이 짖었습니다. 작은 몸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루나는 두려움 없이 들개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들개들 중 한 마리가 루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루나가 놀라운 속도로 몸을 날려 들개의 앞다리를 물었습니다. 들개는 깜짝 놀라 물러섰고 다른 2마리도 루나를 주시하며 잠시 멈칫했어요. 사라, 이건 믿기 힘든데 루나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 제이크의 말에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루나는 빠르게 움직이며 들개들의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려는 듯 보였죠. 안 돼, 루나를 두고 갈 수 없어. 저는 제이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라, 루나도 우리가 안전해지는 걸 원할 거야. 내가 가서 도울게. 제이크가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들개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루나는 그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들개 중 한 마리의 뒷다리를 공격했습니다. 들개는 아픈 듯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처 숲길을 지나던 차량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죠. 들개들은 그 소리에 놀라더니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루나,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저는 주저앉아 루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잔뜩 떨리고 있었지만 루나는 여전히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루나가 진돗개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진돗개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주인을 향한 충성과 보호 본능이었거든요. 제이크, 루나가 우리를 구한 거야. 진돗개라서 그런 걸까? 아마도 그렇겠지. 하지만 진돗개든 뭐든 간에 루나는 진짜 특별한 강아지야. 저는 루나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루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아이 같아요. 루나와 들개들의 사건 이후 저희는 마을에서 작은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루나가 어떻게 들개들을 막아섰는지
그리고 저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궁금해하며 이야기를 전해들었죠. 사라, 그 강아지가 그렇게 작은데도 들개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면서요? 대체 무슨 종이에요? 저는 루나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진돗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강아지래요. 그러자 옆에서 제이크가 덧붙였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견종이래요. 충성심도 강하고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날 이후로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진돗개의 역사를 검색하다가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품종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충성심과 지혜로 유명한 견종이었습니다. 제이크, 여기 좀 봐요. 진돗개는 사냥도 잘하고 가족을 지키는 데 뛰어난 본능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루나도 그런 본능으로 우리를 지킨 걸까요?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가 루나를 발견한 것도 운명 같아. 마치 이 강아지가 우리 곁에 오려고 태어난 것 같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어요. 김치나 비빔밥 같은 몇 가지 음식과 K- 드라마 정도가 떠오르는 전부였죠. 하지만 루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더 많이 검색하고 진돗개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사에서는 진돗개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도 봤어요. 그만큼 이 강아지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루나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네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선물 같아요.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루나를 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루나의 모습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루나는 작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근처의 초등학교에서 루나를 초대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아지의 용감함과 동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죠. 루나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꼬리를 흔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이들은 루나의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루나는 진짜 멋져요. 한국 강아지라면서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날 루나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강아지는 단순히 우리를 지키는 존재를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특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요. 들개 사건 이후 루나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제 침대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저를 깨우곤 했어요. 산책을 나가면 항상 제 옆에 바짝 붙어 따라오며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이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하루는 제이크가 루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 루나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 레오가 떠난 후엔 뭔가 빠져있던 느낌이었는데 이 작은 강아지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어.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루나는 우리가 필요할 때 딱 나타난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이 아니었겠죠. 루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처음엔 작고 여리게만 보였던 루나가 이제는 어느새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마당에서 루나와 공놀이를 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날 마트 앞에서 이 아이를 외면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주저하지 않고 루나를 데려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어. 루나는 우리가 필요했던 순간 우리 삶에 들어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레오와의 이별 후 다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지만 루나는 제 마음을 열어주었고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루나는 지금도 제 옆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강아지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행복을 줄지 기대됩니다. 루나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나야, 너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그날 밤 저는 루나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루나는 제 말을 알아들은 듯 작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하차주었죠.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루나를 만난 순간부터 시작된 거야. 기적적인 이야기 루나의 이야기였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우리나라 강아지가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이쁨을 받고 있다니 감동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